어떤 구조체든 기밀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 장면은 샌드위치 판넬 이중벽체 중 외벽체인데요. 외벽체와 지붕이 만나는 미세한 공간에 우레탄 폼을 정밀하게 충진하는 기밀 작업입니다. 이 영상은 건축주께서 직접 시공에 참여한 장면인데요. 기밀 작업,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다 보면 생각이 확 달라질 겁니다.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의 아세만 빌드입니다. 기밀 시공이란 어떤 특정 부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와 벽체가 만나는 부위부터 시작됩니다. 왼쪽 기초 상부는 물넘침 방지턱이 보이고 오른쪽은 그 물넘침 방지턱에 이미 외벽체 샌드위치 판넬이 시공된 모습입니다. 코너와 코너가 만나는 직각 교차 부위는 항상 얘기거리면서 시비거립니다. 45도 각치기, 45도 못하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꽤 오래전인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시공을 해왔었는데 흔히 얘기하는 열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단하게 시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영상 후반부에 담겠지만 여의치 못한다면 다음 편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인 기밀 충진과는 다른 내용의 창틀 철골인데요. 창문이 설치될 부위에 2차 철골 부재가 시공된 모습입니다. 이곳에 창틀이 정착되면서 창문의 하중으로 인한 처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지 철골 작업이 진행되었는데요. 샌드위치 판넬이 외벽체일 경우에는 이렇게 보강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FF 판넬을 사용할 때는 이 부분은 웬만큼 해결이 되지만 일부 보완 작업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FF 판넬 시공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일기예보상 비 소식이 있어서 그 전날 지붕 판넬이 시공되지 않은 곳에 미리 천막으로 비가림막을 쳐둔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문 철골이 상하 좌우에 설치되었고 철골 구조체와 2차 부재가 드러나는 가운데 이중벽체 중 외벽체 샌드위치 판넬이 시공된 게 보입니다. 거실 오픈 천장 상부 지붕층 아래에는 턴버클 브레이싱이 보이고 벽체 일부 구간에도 턴버클이 설치된 게 보입니다. 지붕에 사용된 징크 판넬 260T 그 아랫부분인데요. 아이보리 색상의 속살이 보이고 그보다 훨씬 더 다운된 실내 일반 천정 높이를 만든 욕실 공간에는 중천정 샌드위치 판넬을 고정시킬 천장 철골이 시공되었습니다. 실내에도 주 기둥인 컬럼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단열층을 형성해 주어야만 합니다. 기초 콘크리트에 전달된 냉기가 이 철골을 통해 실내로 전도되기 때문이죠. 철골 공사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구조체이기 때문입니다. 좌측 하부에는 이중벽체 중 외벽체가 시공된 후에 기초와 외벽체 판넬 틈 사이에 우레탄 폼을 2회에 걸쳐 충진시킵니다.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냉기나 열기를 차단하는 시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곳은 다른 현장 시공 영상인데 참고해 보겠습니다. 기초 콘크리트와 아이보리 외벽체 판넬이 보이는데 저 끝부위에 우레탄 폼을 충전시켜 컬럼, 공기층 역할을 하는 철골 기둥 사이에 미세한 냉기 유입을 차단시키는 작업입니다. 샌드위치 판넬 하단을 고정시킬 하방 철골이 보이고 그 아랫부분에 우레탄 폼을 충전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작업은 실내 칸막이를 제외한 외벽체 전체에 실행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아래에는 하방 철골, 좌측 창틀 철골을 구성하고 내외부 벽체를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중방 역할의 창틀 철골이 수평으로 두 가닥 2차 철골 부재로 시공되었습니다. 우레탄 폼을 충진하기 전에 그 바닥면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하는데요. 먼저 빗자루를 한번 쓸고 나서
송풍기로 다시 클린 작업을 해줍니다. 이제 콘크리트와 외벽재, 아이보리 샌드위치 판넬 틈 사이에 우레탄 폼을 정밀하게 충진시킵니다. 박테락 과정은 이중벽체 중 외벽체의 창문 개구부를 따내고 있는데요. 이미 외벽체 샌드위치 판넬을 시공할 때 철판을 따내었기 때문에 회색 단열재만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물넘침 방지턱에 올려진 외벽체 샌드위치 판넬과 기초 콘크리트의 일정한 틈 사이로 우레탄 폼을 정밀하게 충진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지는 이중벽체 주택이 시공되고 있는데요. 외벽체 일부가 시공된 상황입니다. 아세만 빌드의 경량 철골주택 철골 시방은 외벽체와 내벽체를 고정시킬 하방철골, 창틀철골, 중방철골, 그리고 상방철골이 어느 벽면이나 동일하게 사방에 빠짐없이 시공됩니다. L형 앵커볼트와 베이스 플레이트가 매설된 이곳은 주 각부입니다. 철골 공사 완료 시점에 이 부위의 무수축 그라우팅으로 주 각부를 형성한 것입니다. 외벽체인 샌드위치 판넬이 세워질 가장자리에는 기초 공사 시에 미리 시공된 물넘침 다운턱이 슬래브 기초 콘크리트보다 50mm 낮게 드러납니다. 거실 메인창이 설치될 위치에 창문의 하중을 버티기 위한 2차 창틀 보조 철골이 보입니다. 이중벽체 샌드위치 판넬 주택에 외벽체가 시공된 모습인데요. 컬럼과 외벽체 125T 샌드위치 판넬과 내벽체로 사용되는 50T 샌드위치 판넬을 고정시켜줄 하방철골, 중방철골, 중방철골 역할을 하는 창틀철골, 그리고 그 위에 트러스 하버가 드러납니다. 외벽체 샌드위치 판넬 내부인 기초 콘크리트와 외벽체가 만나는 최하단 조인트 부위에 우레탄 폼이 충진된 것이 보이는데요. 1차 하부 기밀층을 형성해 줘야 합니다. 기초와 외벽체가 만나는 사면 어느 곳도 예외 없이 우레탄 폼을 정밀하게 2회에 걸쳐 충진시켜 1차 기밀층을 형성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1차라는 말은 외벽체와 기초 콘크리트 슬래브에 대한 충진 작업이고, 내부 벽체인 50T 샌드위치 판넬이 시공될 때도 다시 한번 우레탄 폼을 충전시켜서 2차 기밀층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실내 천장, 그러니까 중천정은 샌드위치 판넬 50T가 지부되는데요. 아세만 빌드는 45도 각치기 이전부터 실내 중천정을 샌드위치 판넬로 지부하였습니다. 천장 반자 위에는 열기가 많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천장 판넬 위에서 전기 작업, 그리고 각종 배관 작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천장 철골 간격은 최대 1200mm 안에서 설치되어야 합니다. 외벽체가 연결된 조인트 부위에는 우레탄 폼이 팽창하면서 내부로 돌출된 것이 보입니다. 이 부위가 가장 중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놓치거나 쉽게 넘어가는 공간입니다. 지붕 판넬과 외벽체 판넬이 만나는 이곳은 어떻게 기밀층을 형성하느냐가 샌드위치 판넬 주택의 단열 수준을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레탄 폼 충진 시공 영상에서 충분히 다루겠습니다. 지붕 샌드위치 판넬이 접합되는 부분에도 우레탄 폼이 팽창해 실내로 돌출된 게 보이는 만큼 단열층은 확실히 구현하였습니다. 이중벽체 중 내벽체가 철골 안쪽에 아이보리색 샌드위치 판넬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중간에 아연 철골 각간 밖으로 외벽체 판넬이 보이는 가운데 지붕과 외벽체가 만나는
가장 중요한 부위 중의 하나인 이곳에 고무 호스 같은 노즐을 사용해 외부에서 1차 우레탄 폼을 충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위는 처마 부분으로 트러스 상부에 설치되는 건물 최상층에 펄린 철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붕과는 다르게 내부에서 우레탄 폼을 충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우레탄 폼을 정밀하게 시공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이번에는 박공 지붕과는 다른 포지션인데요. 거실 처마 부분입니다. 건축주 평산 선생께서 직접 체험을 해보고 싶다 하셔서 사다리에 올라갔습니다. 우레탄 폼은 수직으로 분사해야 효율적인데요. 평산 선생은 기울이며 시공을 하고 있지만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좀 전에 안방에 충진했던 박태락 과장이 시공했던 방식으로 노즐을 달아서 다시 도전했습니다. 안전상 위험에는 노출이 되었지만 건축주께서 좋은 경험을 한 듯합니다. 그러나 벽체와 지붕이 만나는 이 공간은 비계가 설치된 이후에 안전하게 시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45도) 각치기, (45도) 못따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방이 있는 건물 코너인데요. 그 전에 아세만 빌드가 25년 이상 설계와 시공을 병행해왔던 경량철골 샌드위치 판넬 이중벽체 중에서 외벽체와 지붕이 만나는 공간에 우레탄 폼 기밀 충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벽체와 지붕이 만나는 처마에 대한 기밀 충전 작업은 방금 보신 것처럼 1회에 걸쳐 완벽하게 구현해야 합니다만 박공 지붕과 외벽체가 만나는 이 부위는 2회에 걸쳐 외부와 내부에서 기밀 충전을 해야 합니다. 사다리를 타고 지붕과 외벽체가 만나는 접점 부위를 보겠습니다. 이미 내부에서 1차 우레탄 폼 충전을 한 것이 보입니다. 이 부위, 샌드위치 판넬과 판넬이 만나는 교차 부위는 그 모든 부위, 최소 10mm 이상 안팎으로 틈을 두어야 기밀 충전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보이는 것처럼 내부에서 1차 충전하며 한 번의 기밀층을 형성한 후에 외부에서 다시 한번 정밀하게 충전시켜 기밀과 단열층을 완벽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시공이 되어야 춥고 더운 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허접한 단어는 남의 얘기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박공 지붕 실내 모습인데요. 외벽체와 지붕이 만나는 접점 부위에는 우레탄 폼이 충진되고 팽창해서 내부로 돌출된 게 보입니다. 좀 전에 건축주께서 외부에서 충진한 우레탄 폼이 정상적으로 충진되면서 내부로 팽창해 돌출된 장면이 보이는데 그만큼 기밀층이 구현됐다는 반증입니다. 건축주 평산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각 부위별 우레탄 폼 충진에 대한 내용을 일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세만 빌드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